네, 반갑습니다. 델롬델입니다. 네, 오늘도 네이버 TV, 네이버에서 델롬델 TV 검색하시면은 제 영상 나오고요. 미리 네이버에 올리고 그 다음에 구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TV 오늘 종목은 네이버 TV가 아니라 델롬델 TV 오늘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굉장히 저랑 친숙하고 어울리는 그런 은행이죠. 3분기 실적이 나와서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 8,000원대 갔을 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답니다. 뭐 욕하는 이유는 뭐 쉽게 뭐 말씀드리면 제가 만 원대에서 기업은행 더 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 팔아서 뭐 떨어졌다 이런 건데, 그때도 뭐 욕만 먹고 있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때는 팔 때가 아니었고, 어, 물론 뭐 그 전에 고점에서 팔고 싸게 잡았으면 더 좋은 거죠.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티칭을 뭐 리딩을 하는 게 아니, 뭐 따라다니면서 1대1 리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한데, 뭐 주가가 그때 당시에도 팔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만 원 이상으로 올라온 거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까지 합치면 거의 뭐 대한민국이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 대주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 기업을 또 받아주죠. 부실 채권, 이건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책자금 때문에 굉장히 유증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는 되게 안 좋죠. 왜냐면 주식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가 희석되고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배당금은 계속 배당 성향을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배당금을 많이 주고 있고요. 성장성, 혁신성, 뭐 모든 은행이 그렇지만 기업은행은 특히 낮은 편입니다. 대신에 안정성이 낮다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자,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대치 컨센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많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진이 좋아졌습니다. 마진율이 아무래도 그 금리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Net Interest Margin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상승폭을 보였다. 그리고 초저금리 대출의 리프라이싱이란 말은 코로나 시기 때 기업은행이 아무래도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더 저렴한 금리에 많이 빌려줬을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상 금리에 가깝게 다시 이제 정정이 되었다라는 걸 리프라이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영향이 컸고, 어, 굉장히 금리의 혜택이 많이 받았던 그런 실적입니다. 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이건 한투 리포트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읽어볼게요. NIM, 자,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의 이익입니다. 이자 상승으로 이자 이익 추정치를 상향해서 2023년 EPS, EPS는 뭘까요? Earning per share. 그렇죠. 주당 순이익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5,000원이라, 글쎄요. 뭐 배당률을 높이는 건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률이 높이는 게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를 고려하면 배당 성향의 확대 가능성. 자, 최대 주주라.
최대 주주라. 최대 주주는 결국 기재부죠.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만든다. 정책 자금으로 뭐 이게 국가의 수입도 되지만 뭐 정책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고 결국엔 또 이러면 유증으로 갈 수 있는 나중에 유증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이 된다는 말입니다. 방아쇠. 제가 은행 관련 종목들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충전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충전 영업이익은 쉽게 말해서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을 더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판관비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아니 이건 되게 비교적 정확하게 이 기업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태라든가 충전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죠. 충전이익이라고 하죠. 충전이익이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이 충전이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이자 마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피크아웃이 다가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블로그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작년에 말씀을 드렸죠. 기업은행도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흐름이 상승하는 패턴이고요. 상승의 기운이 있습니다. NIM 같은 경우에 기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운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승할 만한 당연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순이자 마진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내년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한계치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상한선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멈추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은행도 이제 뒤에 NIM이 낮아질 거란 말입니다. 마진이.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횡보를 하거나 뭐 일시적으로 아니 좀 정책적으로 하락을 시킨다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팔라는 건 아니고요. 목표 주가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기업은행의 장점도 있어요. 좋은 점. 아까 말했던 부실채권이라고 하죠. 이 부실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합니다. 기업은행이 1,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 추진하고 있다. 올해 누적 매각 규모가 7,977억 원이다. 거의 기업은행이 이 부실채권을 가져다주는 거의 최대 공급사입니다. 공급사. 좀 아이러니한데 결국에는 이 부실채권을 매각을 해야 기업은행도 사는 거죠. 더 살아야 되는 거고, 네. 더 안정적인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 기업은행 가지고 있어봤자, 부실채권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에는 돈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실채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어가 이게 아마 known 아니면 not 이거 performing loan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없는 아무튼 선호하지 않는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돈 받을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이거는 뭐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이걸 현금화하는데 좀 괜히 인력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기업은행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매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당금이 환입되고 해서 자산 건전성 그리고 자본의 적정성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은행 그리고 순이자 마진도 높은 기업은행 다 좋은 기업은행 배당금도 좋은 기업은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별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의 특징을 볼게요.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 투입이 잦습니다. 유상증자도 잦고요.
대손 충당금에 대한 리스크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고객사가 중소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그런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결국에는 무너지는 건 중소기업들부터 무너지고, 이 무너지면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게 부실채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NPL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실 기업들, 부실한 대출들에 대해서 미리 손을 막는 게 대손 충당금인데, 대손 충당금이 또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압박도 계속 받을 거고요. NIM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 내년에 피크아웃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피크아웃 때 딱 고점 맞춰서, 피크아웃 전에 딱 그 고점 맞춰서 알고 나가면 좋겠지만, 내년 중순, 초중순으로 보고 있는데, 뭐 더 늦을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내년 초반에는 피크아웃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 문제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중도 말씀드렸고, 목표 주가는 저는 12,0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12,000원에서 12,000, 13,000원,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를 보고 있어요. 뭐 뒤에 뭐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PER든가 이런 거는 뭐 워낙 은행주 자체들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차익 실현들이 많이 이건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이런 기업은행의 실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피크아웃을 생각하는 건 분명히 저만 있을 건 아닐 겁니다. 좀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주식의 수가 많으신 분들은 슬슬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장 지금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배당 시기이기도 하고요. 배당 시기 때 뭐 배당락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4분기도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면서 좋은 이별을 천천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안전한 기업은행조차도 안전하게 대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돈을 잃지 않고요. 뭐 기업은행의 주가가 다시 낮아졌다 그러면은 또 매집을 하셔도 되겠죠. 뭐 그 금리라든가 이런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서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기업은행은 좀 여담인데, 저는 뭐 기업은행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이득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적어도 잃진 않으니까. 어, 사실은 뭐 다른 4대 은행들이 더 주가가 잘 오르고 변동성도 큽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끝났네요, 오늘은. 그쵸? 네, 감사합니다.